전 검증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이 원래는 대통령까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기존의 검증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죠. 많이 걸치고 특히나 10년 이상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유리지갑처럼 털려서 다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정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해와서 지금까지 검증이 어설펐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새로 들어오신 여의도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분들이 대단히 무슨 큰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 즉 예전에 점차로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라는 아주 법적인 예. 과정 외에는 이제 검증이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서 뭐 이번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검증된 정치인들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는 과정을 밟으면 이건 좀 잦아들 거라고 보고요. 장모와 부인까지 왜 하느냐?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윤석열 씨하고 결혼할 때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 내가 결혼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작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산 공개 내역이 현금이 뭐 50억이 넘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고 총액이 어쨌건 71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대부분을 그의 부인과 그 부인의 어머니인 장모님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재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사생활이 어때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윤석열이라는 후보의 재산적 토대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분이 이만큼 돈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전 당연히 해야 되는 답변이다. 그래서 장모님까지 얽혀 들어오는 거지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단연간에 걸쳐서 검증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검증 제대로 안 돼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대선 출마만 안 했으면 대장동 의혹이 저렇게 커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모르거나 묻혔어요. 성남 지역에 한정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본인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정치를 오래 했다고 이미 검증은 어느 정도는 받았다 전혀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고 배우자도 사실은 뭐 부부 일심 동체라고 하니까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처가 그러니까 뭐 장모가 됐던 장인이 됐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례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셨던 고인에 대해서 그거는 빨치산 활동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의혹 제기도 구체적이었고 그와 관련된 뭐 진술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당시 후보가 장인이 그래 빨치산이었던 어쨌든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예. 버리란 말이냐 그거로 그냥 논란이 종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까지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 검증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